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청동기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은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데 이 선사시대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봤어요. 신석기 시대는 정말 혁명적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다? 인간으로서 이제 생산경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생산경제를 시작했다. 이게 뭐라고요? 농경과 목축. 농경과 목축이라는 것이 인간을 정착하게 만들고 집을 짓게 만들고 토기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에서 온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선사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나라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사시대 아니고 역사시대이긴 하지만은 같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도 어쨌든 구분을 했다라는 것은 청동을 썼기 때문인가? 물론 그것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건 경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청동기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경제를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제를 통해서 다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청동기 시대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농사를 짓긴 져요. 지금도 신석기 시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의 품목이 달라졌어요. 바로 벼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아, 이전엔 벼농사 안 지었나요? 그렇죠. 쌀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먹었는데 벼농사를 지니까 이 쌀이라는 아이는 매우 고마운 아이예요.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요. 같은 면적을 지어도 조금 이제 그 키우는데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배의 생산량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배가 고팠다면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배가 안 고픈 시절이 와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또 사건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첫 번째, 벼농사를 한다. 벼를 지으면 농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생활은 여전하죠. 우리 지금도 정착생활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집이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이때는 웅집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허술했다면은 이제는 초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 파고 가는 건 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 위로 집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모양도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좀 모여서 살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청동기 시대 여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하니까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했는데 여기는 남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자, 벼농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여기 3이 있어야지 배가 부른 건데 그거보다 더 불러져 버렸죠. 추가가 됐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잉여. 잉여.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잉여 생산물. 자,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엔 사람들이 어머 이거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나눠 갖다 보면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남았는데 어떡하지? 나눠서 가질까? 나눠서 갖는다. 이게 뭐죠? 사유재산. 자, 이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유재산이 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마을에 먹을 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안에 원래 쌀 한 가마니만 먹으면은 다 배부른데 다 2가마니씩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닭똥이 이런 애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그 똥이들의 크기가 그
저기 뭐야 약간 그 사람들의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소똥이하고 닭똥이하고 누가 더 크겠어요 힘이? 소똥이가 더 크겠죠. 근데 둘 다 두 가마니씩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소똥이가 닭똥이한테 야 닭똥아 너 두 가마니 중에 한 가마니는 나 줘도 되잖아 내놔. 그럼 닭똥이가 당연히 싫다 그러죠. 싫어 나 가져갈 거야. 맞을래? 그러고 한 대 때리고 그러면 이제 맞았으니까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뺏겨서 세 가마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소똥이가 자기 두 가마니까지 얹어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우리 집에다 갖다 놔. 그리고 너 매일매일 우리 집에 와서 마당 쓸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그 사유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높낮이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뭔 사회다? 계급사회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그 계급사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계급사회의 구분이 어떤 겁니까? 똑똑해서? 아니면 뭐 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단 하나의 이유예요. 힘. 힘이 누가 더 셌었느냐. 누가 더 잘 싸웠었느냐. 누가 더 세냐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 또 소똥이랑 말똥이랑 막 싸우다가 또 말똥이가 만약에 이기면은 그렇고 뭐 코끼리 똥이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더 큰 똥이들이 자꾸 작은 똥이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침략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계급사회의 유물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큰 돌을 얹고 그 위에다 돌을 다시 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이 위에 얹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인돌이 작으면 그 동네 부족이 작은 부족인 거예요. 왜냐면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그 우두머리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우두머리가 우리 동네가 100명이 있는 동네면 100명이 달라붙어서 만들 수 있는 큰 고인돌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 동네가 2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0명짜리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0명이 있는 동네면 1000명짜리 엄청나게 큰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군장의 무덤이라는 것이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물이라고 보고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이 토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는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이 토기가 만들어진 거라면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토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토기를 미송리식 토기예요. 뭐 손잡이도 있고 목도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도구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해요. 왜냐면은 석기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청동기도 쓰고 석기도 쓰거든요. 자, 청동기는 어떻게 쓰냐면은 무기로 써요. 그리고 청동이라는 게 계속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은 푸르딩딩하니 예뻐요. 그래서 장식품 또는 제사용기 이런 걸로 써요. 자, 대표적인 청동기가 비파용동검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비파용동검이랑 거친무늬 거울은 중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왜 무기를 청동기로 썼느냐? 돌로 때려잡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자, 돌은 잘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청동은 얘가 좀 연약하긴 하지만은 사람 배를 찌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덜 연약해요. 그러니까. 근데 청동기를 가지고 땅을 찌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는 농사를 지는 데를 쓸 수 없으나 사람을 찌르거나 이렇게 무기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석기를 가지고 이렇게 투박하게 해가지고 예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석기로는 사실 찔러도 푹 들어가게 길게 돌을 얇고 길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짧고 뭉툭하게 만들어서 때리거나 아니면 조금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데, 신석기에는 그 청동기 무기는 푹 찔러가지고 피를 철철철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석기를 가진 부족이 청동기를 가진 부족한테 침략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기는 그렇다면 뭘로 써요? 당연히 농기구로 쓰겠죠, 여전히. 그래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석기로 반달돌칼이나 홈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반달돌칼과 홈자기 그리고 기타 등등등의 다른 것들이 다 대부분 어디다 쓰는 거다? 농사 짓는 데 쓰는 거다라는 거. 이런 다른 여러 그 유물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이제 원시신앙 나오고 쭉 문화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부터는 아마 국가별로 문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바위 그림이라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에 동굴벽화 있었잖아요. 이거랑 헷갈릴까봐 제가 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울산에 울주에 반고대 암각화라는 것이 있어요. 바위에 새겨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벽하고 여기도 벽하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얘랑 얘는 다릅니다. 여기는 일단 동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벽에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것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봤는데, 청동기는 신석기 시대의 농사는 유지를 하지만 새로운 품목이 만들어져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그런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공부하시면 매우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 청동기 시대까지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